안녕하세요. 흔들릴 때마다 한국을 진행하는 김강호입니다. 우리가 이제 그 예술가들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류로 이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한 부류는 굉장히 가난하고 또 외롭고 소외된 채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뭐 한많은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나중에 이 작품이 이제 그 평가 제대로 이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인물을 이제 과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고흐 같은 화가가 그랬죠. 그다음에 이제 슈베르트 같은 그 작곡가도 그분의 음악이 굉장히 그 좀 그 어두운 편인데 그 워낙 그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굉장히 그 외롭게 이렇게 그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음악 자체도 좀 우울한 음악을 많이 그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 우리나라에 이제 홍길동을 그 최초의 그 한글 소설이죠. 홍길동을 지은 그 허균이라는 그 인물이 있는데 뭐 이분은 뭐 예술가라고 정의하기는 좀 적당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그 좀 특이한 인생을 살았어요. 그 출신은 굉장히 그 좋았어요. 양반의 자제로 태어나가지고 뭐 일찍 관직에 진출하고 그랬는데 이분의 마인드가 좀 특이해가지고 성공을 못했다 그래요. 그 시대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그 관직에 갔는데 그 기생들하고 이제 그 업무시간에 막 이렇게 두드려 놀았다 그래요. 이제 뭐 그렇다고 뭐 이게 난잡하게 그렇게 놀았던 건 아니고 이제 뭐 음주 가물을 좀 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제 그 변명은 이제 자기는 그렇게 해야 일의 능률이 오른다.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거죠. 그런 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. 뭐 지금이라면 뭐 마인드가 새롭다 이렇게 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분이 이제 특이하게 하나 이제 한 얘기를 한 게 이제 많이 이제 구전이 되는데 남녀간의 그 문제에 대해서 남녀간의 어떤 엄격한 게 유교 사상이죠. 이런 그 이제 유교 사상이라든가 뭐 그 외에 뭐 불교도 그렇고 그 전통적인 그런 그 사상 속에서 남녀 관계를 엄격하게 이렇게 그 통제한 것은 사람이 만든 제도다. 근데 신은 인간을 남녀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즐기게 만든 게 신이 아니냐. 그러니까 인간보다 신이 위에 있는 신이 그렇게 남녀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그거를 억압을 할 필요가 있냐 그런 그 주장을 폈다 그래요. 뭐 그것도 말이 되죠.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별개로 치더라도 그 이론 자체는 뭐 한번 그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론이라 그래요. 근데 이분이 그 마지막이 참 그 비극적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극적인 예술가의 범죄에 이렇게 포함을 시킨 건데 그 영모에 연루돼 가지고 그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영모 혐의가 드러난 것도 아닌데 뭔가 글을 잘못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처형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비극적으로 이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. 뭐 근세에 또 뭐 예술가 중에 또 이중섭이라는 우리나라 화가도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일생을 살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후에 이제 그 작품이 알려진 대표적인 화가죠.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굉장히 또 잘 나가는 예술가들도 많죠. 이제 특히 현대에 들어서 이제 뭐 음악 쪽에서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이분도 뭐 음악으로 시작해갖고 어떻게 보면 그 성공의 어떤 표상 같은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가수 이장희 씨죠. 이장희 씨. 음악적으로도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그 작곡가와 이제 가수 싱어송라이터로도 이제 크게 성공을 한 다음에 그 음악 기획자로도 또 성공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사랑과 평화라는 그 음반을 이제 직접 기획해가지고 또 크게 성공시키고 이제 그 당시 이제 한국이 이제 조금 암울한 시기였. 또 그 이유 때문이었는지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미국을 넘어갔어요. 그래서 미국을 넘어가가지고 그 한인 방송국을 직접 설립했습니다. 흔히 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이냐면 예술적으로 이렇게 그 단련이 된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 백발백중 망한다.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사업가의 마인드하고 예술가의 마인드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이장희 씨 같은 경우는 그 이 한인 방송국을 설립해가지고 아주 크게 성공했어요. 아주
최근에 이제 텔레비전에 이제 등장한 걸 보니까 그 울릉도에서 이제 여생을 보내고 계시다고 해요. 그래 뭐 본인은 이제 뭐 소박하게 그 외딴 그 섬에서 살고 싶다 이제 그런 의도로 그래서 집을 짓고 사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그 어마어마할 정도로 그 넓은 대지에 건물도 뭐 그 집 안에 그 개인 그 극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호화롭게 이렇게 그 했습니다. 그래서 군청에서 또 워낙 유명한 가수시니까 그 동상도 지어주고 뭐 그래서 뭐 아주 그 일생을 그야말로 좀 풍족하게 이렇게 지낸 어떤 그 성공의 표상으로 이렇게 그 살고 계시는 분이죠. 뭐 이장희 가수. 예. 이제 지금 작고 하신 그 최인호 작가하고 이 가수 이장희 씨하고 약간 그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다 그래요.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장희 씨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방송국을 설립해가지고 아주 이제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같이 이제 어울렸던 그 문학의 이제 인사들을 이제 초청한 거예요. 친구고 뭐 선후배고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방문해서 뭐 이장희 씨가 이제 뭐 아주 그냥 잘 나갈 테니까 풍족하게 대접을 했겠죠. 뭐 아주 뭐 크게 한턱을 냈겠죠. 뭐 인원수가 뭐 몇십 명은 될 텐데 뭐 그 맨날 며칠을 그냥 그렇게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. 이제 그때의 경험담을 그 최인호 씨가 그 소설로 발표한 게 깊고 푸른 밤이라는 소설이에요. 근데 그 깊고 푸른 밤은 사실 소설보다는 배창호 감독의 영화로 많이 알려졌는데 저도 이제 영화도 보고 소설도 봤는데 영화하고 소설은 내용이 전혀 달라요. 전혀 다릅니다. 영화도 그 최인호 씨가 시나리오를 맡았는데 전혀 다른 그 스토리고 그랬는데 그 소설에서 이제 조금 자기가 이제 외국 가서 그 이장희 씨를 방문해서 이제 이렇게 놀고 뜯어 놀고 뭐 그걸 굉장히 태폐적으로 이제 소설을 썼어요. 아무래도 그 문학적인 그 내학적인 마인드가 있는 작가이다 보니까 그걸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소설로 이제 그 발표가 돼가지고 이제 널리 알려지니까 그 소설을 읽은 그 이장희 씨가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 그래요. 자기는 아주 좋은 뜻으로 최인호 씨나 그 외에 이제 그 친구들 선후배들을 불러가지고 대접을 아주 크게 한턱 낸 건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소설을 쓸 수가 있는지 뭐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 그래요. 그래서 최인호 씨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항의를 했다 그래요.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? 나는 그 좋은 뜻으로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소설을 그렇게 태폐적으로 썼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했다 그래요. 그랬더니 이제 최인호 씨가 하는 말이 야 너는 그 가수도 하고 작곡도 하고 작사도 쓰는 놈이 예술을 왜 이해를 못하냐? 그건 예술가의 시각으로 그렇게 쓴 거지 실제로 하고는 무관한 거다. 그 소재로 실제 있었던 일은 소재로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. 이제 그걸 이제 그 명색이 가수고 그 예술가라는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하냐 그리고 이제 오히려 최인호 씨가 이제 면박을 줬다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이제 최인호 씨는 이제 지금 작가였지만 국내에서는 클래스에 드는 대중 작가였는데 또 이장희 씨 역시 또 나름대로 창작자로서 일가를 이룬 분인데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제 생각에 최인호 씨가 그렇게 그 소설을 쓰고 그 소설에 대해서 이장희 씨가 항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면박을 준 이유는 아마 이장이라면 그 정도는 이해를 해줄 거다. 내가 이렇게 작품을 쓴 의도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이장이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줄 거다.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 이제 양해를 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장희 씨가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의외라고 생각해서 최인호 씨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뭐 그렇게 이제 갈등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어요. 하여튼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과거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곡이 이제 이장희 씨 한 잔의 추억이라는 곡인데 이 음악을 제가 한때 굉장히 자주 불렀던 적이 있어요. 근데 이 음악은 여럿이 어울려서 신나게 놀고 흔들면서
놀 때 아주 부르기 적당한 곡입니다. 뭐 과거에도 그런 곡이 많겠지만 이 곡이 유독 저한테는 신나게 놀던 생각이 나게 한드는 곡이에요.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저보다 이제 선임이었던 분이 그 비디오 가게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비디오 가게에 이제 그 군대 친구들이 이제 같이 이제 어울려서 이렇게 놀면 이제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고스톱을 이제 많이 쳐요. 그래서 누가 이제 따면은 이제 그 아래 지하에 그 스탠드 바가 있었어요. 그래서 스탠드 바에서 이제 내려가면 어떻게 보면 그 유흥 문화가 그때 참 그 활발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8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 실제 그 밴드들이 그 연주를 했어요. 밴드가 그 악단이라고 했죠. 그 스탠드바 안에 악단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대부분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는데 이제 악단이 그 뭐 직접 뭐 드럼도 치고 뭐 이 전자기타도 치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 신청곡을 이제 건네주면은 그 악단들이 이제 그 음악을 연주했어요. 그 이제 늘 실천했던 곡이 이 한 잔의 추억이에요. 이 노래가 나오면은 뭐 저 군대 친구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이 노래를 막 합창을 하고 아주 분위기가 그야말로 광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 노는 분위기였습니다. 그래서 워낙 이 노래를 합창하면서 즐겁게 놀았기 때문에 다음에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한테 그 친구들이 꼭 그 한 잔의 추억을 좀 신청하라. 그렇게 했어요. 근데 왜 그랬냐면 그 곡은 그 70년대에 나온 곡이라 제 또래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곡이었어요. 모르는 뭐 아는 사람도 알겠지만 잘 알지 못하는 곡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70년대 이제 포크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곡을 이제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노래가 특이하게 그 놀기가 좋은 곡이라서 꼭 친구들이 그렇게 노는 장소에 갈 기회가 있으면 한 잔의 추억을 부르라고 그렇게 권유했던 생각이 납니다. 지금도 이 곡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뭐 가요 중에 뭐 흥겨운 곡이 많지만 이 곡은 정말 익사이팅하다. 정말 머리가 아찔해질 정도로 어떤 극단적으로 곡이 흥겹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쩌면 이장이라는 분이 그런 그 성향 자체가 놀기 좋아하고 아주 흥겹고 낙천적인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오늘은 예술가 얘기를 하면서 가수로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또 한 남자로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가수 이장희 씨 얘기로 꾸며봤습니다. 제 얘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